한국이 나를 모욕했다. 5일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바둑계의 신이라고 불리는 커제가 한국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이에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한국이 바둑 강국으로서 우세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LG배 조선일보 바둑 기왕전에서 한국 변상일 구단과 중국 커제 구단의 대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승 2국에서 사상 초유의 대국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대국 시작 28분경 커제가 바둑 규정을 어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사석에 대한 규칙 위반입니다. 한국기원은 지난해 11월 규칙 개정을 통해 잡은 돌을 사석통에 넣지 않으면 경고와 벌점으로 이집 봉제를 결정했습니다. 경고 2회가 누적되면 반칙패가 선언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중국 측에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커제는 따낸 돌을 2번 연속 사석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석관리 규정을 전달받았으나 커제가 새로운 규정을 무시해 숙지하지 않았고 대국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이 때문에 경고 2회가 누적됐고 심판은 커제에게 반칙패를 선언했습니다. 메이저 세계기전 결승전에서 반칙패가 선언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판정에 불복하며 강력히 항의했고 한국과 중국 대표단 사이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바둑에서는 개가 때 사석을 집을 메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국 도중 상대 사석수를 확인하고 형세 판단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중국 바둑 규칙에서는 사석과 관계없이 바둑판 위에 살아있는 돌만으로 집을 계산합니다. 중국 선수들은 평소 사석을 바둑판 근처 아무 곳에 던져놓거나 손에 쥐고 대국하기도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발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패배는 바둑 역사 4000년 사상 처음. 중국은 바둑 동주국인데 한국이 무슨 권한으로 규칙을 정하나? 커제가 어긴 규칙은 경기 진행 실력 자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규칙이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측도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원은 경기 전에 한 번 더 바뀐 규칙을 알려주었고 중국 선수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규칙에 따라 판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커제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한국에서 모욕당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저는 그날 이후 악몽을 헤매고 지옥을 걷는 것 같다. 본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때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에게 정말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내게 계속 시간을 끌면 판정패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왜 나만을 차별하며 우리 중국을 모욕하는가?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면서 개인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 방송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편을 들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김치나라의 마술 같은 조작이다. 커제를 이겨보려고 규칙을 조작했다. 중국 문화를 다 자기들 거라고 우기던 한국이 또 바둑마저 자기들 맘대로 우기고 있다며 기가 차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바둑 팬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인데요. 특히 많은 네티즌들은 커제의 평소 비매너 대국을 거론하며 규칙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한국 측의 판정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커제는 바둑 실력만큼이나 감정 표현이 격한 선수로도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경기 중 매너 없이 책상을 내리치거나 돌을 내던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며 패배를 할 것 같으면 자신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종종 나옵니다. 이번 반칙패 직후에도 커제는 자리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제의 비매너 대국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건 지난 2023년 중국에서 열린 하세배 결승전이었습니다. 상대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 초속기전으로 진행된 이날 대국은 긴장감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됐고 종반 무렵 커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승기를 잡아가던 커제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며 흐름을 내줬고 그 실수는 곧 박정환의 정확한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커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몇 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펄떡 뛰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바둑돌을 공중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광경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커제가 2차례 자신의 뺨을 때리는 소리도 또렷하게 전달됐죠. 말도 안 되는 비매너 행동을 앞에 두고도 박정환은 묵묵히 바둑판만 바라봤습니다. 바둑돌이 날아왔을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바둑판 근처에 떨어진 돌을 조용히 커제 자리로 밀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박정만에게 커제의 행동에 대해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상대의 행동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괜찮았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바둑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자학을 하는 것도 충분히 비매너 행동이지만 다른 선수가 던진 돌을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며 매너가 기본인 바둑 세계에서 너무 무례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커제의 비매너 행동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 미국 바둑팬은 대회 전에 바뀐 규칙이 공지되었고 한국 기원이 사전 설명까지 했다면 커제의 패배는 정당하다. 바둑은 규칙을 지키는 경기다. 이 규칙이 체스에 적용됐다고 생각해봐라. 감정적인 반응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국 팬 역시 세계대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건 한국 규칙 문제가 아니다. 세계대회라면 어느 나라에서 열리든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한국에서 열렸으면 한국 규칙을 따르는 게 맞다. 커제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자신이 숙지하지 않은 규칙으로 반칙패를 당하고 화내는 건 유치하다. 어느 스포츠든 반칙을 했으면 패배가 당연하다. 축구에서 손을 쓴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가? 커제가 세계적인 기사라면 기본적인 스포츠맨십을 갖춰야 한다. 돌을 던지고 자기 뺨을 때리는 행동이 정상인가? 세계 챔피언급 기사라면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진정한 프로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규칙은 규칙, 예외는 없다. 올림픽에서도 각자 종주국들이 있더라도 규칙을 정하면 그 종주국마저도 규칙을 따르는 게 정상인데 누굴 탓하나. 한국이든 중국이든 규칙을 어기면 패배하는 게 맞다. 중국이 인구수를 밀며 우긴다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기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실력의 일부다. 커제가 이성을 잃는 모습은 그가 아직 진정한 챔피언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무슨 일마다 4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면 현대 스포츠는 다 필요 없나라며 한국 판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둑 천재라고 불리는 커제가 이번 반칙패를 당하고 한국을 향한 분풀이를 쏟아내자 그의 과거 비매너 행적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해외 바둑 팬들은 한국의 바둑 규칙을 옹호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이 보인 특이한 행보에 대해서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해외명 경매 사이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은 오랜 아픈 역사를 겪으며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역사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경매 사이트들을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었고 누군가 나서서 막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유물들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며 낯선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한복, 김치, 영토 등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겨대는 국가들 또한 즐비하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의 유물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선포했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계에 알려왔던 곳으로 한국전쟁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맞선 적이 있으며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등 여러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올해 중국인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고마운 국가라는 항리원조를 주장하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답변과 함께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16개 병력 지원국 관저에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 기업 등 여러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이어오며 한국 유물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6.25 전쟁 당시에 우표 등 희소성이 높은 유물을 이미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현재 생활고로 씻지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하여 제2의 삶을 선사하고 그 범위는 어느새 머나먼 에티오피아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이 기업을 넘어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며 여러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는 얼마 전 땡스 투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후드티의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새겼으며 옆면의 태극기 포인트로 한국의 빛 또한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많은 이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뜻깊은 건 해당 상품이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가 더욱 알려지며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유물 되찾기 프로젝트까지 정말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함께 동참하였으며 인프레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